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일명 뒷광고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단순 리뷰라고 하면서 사실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만든 이 영상이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배신감이 더욱 컸죠. 자, 이에 국회에서도 뒷광고 제재 법안 마련으로 대응 나섰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입니다. 네, 자, 이번에 뒷광고 큰 논란 됐습니다. 관련된 유튜버들이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인들이었고요. 마치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쓴 것처럼 만들어서 소비자 기만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 뒷광고 정말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폭로 사건 이전에도 뒷광고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유튜버만 보더라도 거의 80여 명의 유튜버가 뒷광고를 했다고 밝히고 80여 있는데요. 명이요? 예. 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예. 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근데 이런 사실 뒷광고 행위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많이 번졌고 이게 뭐 아주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되온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었나요? 지금까지? 네, 현행법상 이제 사업자 중심으로만 법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도 많아서 제재 조치가 굉장히 모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천 보증 형태의 광고에 대한 표지 의무 법안이 법이 아닌 공정위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대표에 발의하신 이른바 인플루언서란 말 영어인데 이게 이런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데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제재하는 표시 또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런 내용의 개정안인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네, 우선 3자의 의견인 양 추천하고 소위 광고하는 용역행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함께 추천이나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표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이 표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대표 발의하신 법이 실제로 이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악성 댓글 처벌 강화가 되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 제가 유튜브 뒷광고 관련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전에 다른 또 법안 하나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 골자론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악성 댓글을 달아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방조죄에 해당하는 악플로서 이제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르렀을 경우에는 자살 방조죄에 준하는 법적 제재를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자살 방조죄에 덧대어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요. 지금 전 의원께서는 이번 국회에서 20대 국회의원 중 한 분이시고 그래서 당연히 청년들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시는 분이신데 사실 그동안에 전 의원께서도 개인 사업도 해보셨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앞으로 이 청년들을 위한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지원책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보통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생망이요? 네, 거기서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바꿔보고자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당이나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과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적으로는 청년들의 현안인 문제에 주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생 등록금 환급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세가 밀려도 강제 퇴거를 막아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했고요. 예. 그 외에도 청년들의 관심사인 게임이라든지 군인 복지, 그다음에 중고거래 사기 방지법 같은 2030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21대 국회 전 의원님처럼 이른바 2030 국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1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3명이면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그 정책을 서로 이제 만드실 이게 충분한 그런 숫자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법안을 발의하는 최소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도 국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지난 시기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을 해서 예.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들은 국회나 정부가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 네. 청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 것이다, 절망적이다. 네. 그동안의 그런 그 청년들의 절망을 일정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새로운 정부 그 부동산 대책이. 꼭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집값을 잡는 것이 사다리를 걷어찼다라고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청년들이 임대 아파트보다 집 한 채 살 수 있게끔 정부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이나 투기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사실 상위 30%가 1만 채 이상 가진 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집값 거품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치권의 모든 논의를 열어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그에 대한 일부분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